엘라 680 미싱 소개하겠습니다. 엘라 680의 닉네임은 하이테크 전복 컴퓨터 사절 퀼트 머신입니다. 닉네임처럼 엘라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완성된 제품이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퀼트 매니아, 홈패션, 양재 전문가님들과 타사의 100만원대, 300만원대의 제품의 사용자분들이 갈아타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봉틀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재봉틀을 가까이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세서리는 장착된 상태는 아니며 액세서리함이나 이런 것은 재봉틀 크기가 일반 가정용 재봉틀보다 훨씬 더 크며 그 작업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기 본체, 엘라 정품 소프트 카바, 아주 멋있습니다. 카바. 그 다음에 확장판, 기본 다 포함되어 있는 대형 확장판, 투명한 확장판입니다. 이게 지금 투명 확장판, 폭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확장판 다리. 그 다음에 이것은 엘라 실토리 R과 실토리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실토리 R이 들어있습니다. 속에 10개가 기본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직선 전용 침판, 퀼팅이라든가 아주 얇고 고운 원단, 섬세한 원단 작업할 때 아주 멋집니다. 이것은 퀼팅용 침판. 그 다음에 액세서리물 세트, 그 다음에 전기선, 그 다음에 전자 발판, 그 다음에 무릎 올림 장치, 노루발을 무릎으로 올리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단축구멍 노루발은 어디쯤 있는가 하면 이게 프리암 뺐다 넣었다 하는 건데, 이게 빼면 빠지는데 이게 프리암 뺐다가 붙다 하는 건데 액세서리 함입니다. 이걸 앞에 뚜껑을 열면 여기 액세서리 함입니다. 이 속에 단축구멍 노루발이 들어있습니다. 기본 부품에 대한 구성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거는 비닐봉투 팩 안에 들어있는 기본 구성물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요거는 액세서리함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박스 개봉하면 들어있는 그 직선 전용 침판입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워킹풋이라고 이제 여러 겹의 원단이나 퀼팅 할 때 퀼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노루발입니다. 원단이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노루발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요거는 자수. 퀼팅 할 때도 쓰고 자수할 때도 쓰는데, 여기는 퀼팅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자수용 노루발, 퀼팅 노루방. 요거는 퀼팅 전용 노루발입니다. 퀼팅 전용 노루발. 지금 현재 기본 달려있는 거는 동그란 형이고, 여기 노루발 앞부분이, 요거는 앞에 노루발 여기 교체 가능합니다. 여기 조그마한 나사가 있는데, 나사 풀고 요거를 끼우면 앞 터짐, 노루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터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터져 있는 거 나사를 빼고 끼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 플라스틱인데, 요거는 눈금 자 같은 게입니다. 이게 자의 역할을 하는 거. 요것도 역시 여기 조그만한 일자나사 풀고 요거 끼워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는 요렇게 요 구성물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퀼트 매니아들이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 부속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노루발, 요거 조금 이따가 시연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 노루발. 그 다음에 이쪽도 다 퀼트 하는 거 노루발 종류고요. 센터 가이드 노루발, 4분의 1 노루발, 마라바퀴 노루발, 투명 노루발, F2, 요거는 오버로크 노루발, 요건 단추 달기 노루발, 요거는 지퍼 노루발, 요거는 실토리 알, 그 다음에 요거는 바늘, 그 다음에 누비기 가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누비기 가이드. 하나는 노루발에 쓸 수도 있고, 하나는 요 워킹 풋에도 갖다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는, 실패 마개, 큰 거. 그 다음에 재봉틀에도 실패 마개가 꼽혀 있습니다. 여기 기본 구성물 안에 들어있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 콘 마개 작은 거 2개, 아주 미니 작은 거 2개, 그 다음 작은 거 2개, 드라이버 1개, 그리고 실따개. 이거 실따개입니다, 실따개. 요거 빼면은 칼이 들어있습니다. 칼이 들어있고. 이건 터치펜. 여기에 그 LCD 여기 판 있는데 그쪽에 손으로 대셔도 되지만 터치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터치펜. 그 다음에 보조 실패꽂이. 그 다음에 청소 솔. 이상입니다. 소프트 카바의 모양과 확장판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봉틀에 소프트 카바를 씌워 놓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먼지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타지 않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반 하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견고도 하고 괜찮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찍찍이가 있어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자, 여기 손잡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를 돌출해서 이동하실 때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들고 다니셔도 되고, 이 앞부분에는 튜토리얼 케이스, 발판 이런 전기선 이런 거를 보관하실 수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설명서라든지 이제 발판 무릎 올림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속에다가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젤라 680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확장판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발 4개를 밑에다 놓으시고 나사를 각각 이렇게 다 잠그시면 됩니다. 잠그시고 뒤로 뒤집으신 다음에 고무발 까만 거 4개 다 부착해 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 그 구성물 안에 요 같이 들어있던 여기 디귿자처럼 생긴 이 플라스틱을 여기 홈에 보면 이 홈에다가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발 역할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거를 살짝이 눌러주세요. 살짝이 누르신 다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짝이 눌러서 홈에다가 딱 끼워주세요. 홈에다가 딱 끼워주세요. 홈에다 끼워주신 다음에 끼워주시고, 자, 액세서리함 빼냅니다. 액세서리함 이렇게 손 넣어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확장판을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을 때 제일 끝에 가서는 밀어 넣지 마시고 끝부분에 여기 턱이 하나 있으니까 살짝 걸어서 위에서 내려주세요. 걸어서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 자, 재봉기 상판 윗부분과 이 판이 일자가 되도록 발을 팽팽하게, 발을 일정하게 풀어주세요. 풀어서 맞추어 주시면은 끝납니다. 확장판 설치는. 확장판 해놓으면은 최대 이쪽에 가로가 지금 확장판이 크기가 50cm가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퀼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봉기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뚜껑 카바. 뚜껑 카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뚜껑 카바 열었으니까 뚜껑 카바에 있는 스티치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티치는 이제 모드라고 1번 모드부터 6번 모드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드별로 해서 한 번에 이 스티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스티치. 요거는 사용 설명서에 그림이나 이런 데를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그 알파벳 문자, 대소 문자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680 미싱은 9m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자수 무늬들이 거의 자수기 수준처럼 아주 정확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캐릭터 같은 이런 무늬들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보시고, 자, 재봉기에 기본 구조물이, 자, 이제 면판 카바 뚜껑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뚜껑 열 수 있고, 자, 지금 현재 확장판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립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침판, 요거는 노루발, 요거는 바늘, 그죠? 예, 바늘이고, 요거는 사절장치, 실사절장치, 바늘 상하 정지 버튼, 바늘을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 패턴 완성, 어떤 그 스티치를 자동으로 끝부분까지 자동적으로 마무리해주는 버튼입니다. 후진 버튼 누르고 있는 동안 후진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스톱, 이거는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발판을 빼면 얘가 작동을 하지만 발판을 꽂게 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판 빼고 손으로 하시고 싶으면 손으로 터치 이렇게 하시면 시작되고 스톱 하시고 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장치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는 노루발 압력 장치 기본 5에다가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5에다가, 자, 이거는 위실 텐션 장치, 위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이거를 텐션하는 건데, 기본은 오토에다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텐션이 자동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에다 놓으시고, 보조 실패 꽂이 꽂는 자리고, 이거는 미실 커팅 장치, 이거는 실토리 알 끼우는 장치, 알 끼우는 곳이고, 요 밑에는 실토리 알 실을 처음에 몇 바퀴 감아서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자르는 커팅 칼입니다. 칼날. 여기 칼날입니다. 요게. 자, 요거는 재봉틀 핸들. 여기는 옵션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사절 장치 발판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고, 전자 버튼이 앞에 있으니까 버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톱니 다운 기능. 요거를 한방 왼쪽으로 하면 톱니가 한 번에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톱니가 올라옵니다. 톱니를 올리고 나서는 항시 바늘 상하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톱니가 싹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할 때는 상하 정지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되고, 특히 지금 이 재봉틀 680은 하이테크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은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어두침침한 데서도 전구가 이게 6개가 들어있습니다. LED 전구가 아주 불도 밝으면서 밝지만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도 지금 무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이 불도 굉장히 밝고 어르르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이런 조명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또 하이테크일 수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재봉틀은 침판 뚜껑을 나사를 풀고 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터치 그냥 레버로 열 수가 있습니다. 노루발을 들어놓고 노루발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침판 아래에 있는 요거를 꼭 누질러 주면 침판 뚜껑이 열립니다. 보세요.
이걸 그냥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시면 침판 뚜껑이 열렸죠. 열리면 이렇게 빼. 청소 유지 관리하실 때 이렇게 뺐다 꼽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속이 환하게 보이고 청소 관리. 그리고 최고급 사절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거의 고장 나지도 않지만 수명도 엄청나게 오래가는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 기술들이죠. 타사에서는 비슷하게 흉내 낼지 몰라도 이런 고급 메커니즘은 열나만의 어떤 그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고 이런기 때문에 가능하고 품질 관리는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부품들 거의 다 일제입니다. 얘네들 거는 부품이 거의 다 일본산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써도 고장도 없고 까딱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를 좌측 먼저 끼우시고, 지금 혼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자, 왼쪽 먼저 이렇게 꼽으시고, 그죠? 왼쪽 먼저 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동그라미 2개 꼽으신 다음에 이걸 한번 눌러 주시면 끝이에요. 끝. 뺄 때는 침판 빼고 청소하실 때는 하고 싶다. 그럼 눌러주시고 뺐다가 다시 눌러주시고 끝. 쉽죠? 자, 그 다음에 LCD 터치 스크린 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터치 스크린 쪽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모드라는 것은 모드는 좀 전에 그림판에 보면 모드 1에서 6까지 있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1에서 6까지 한 번에 모드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드 스티치. 그 다음에 요건 사절. 요거는 패턴 완성하고 자동 사절하는 버튼입니다. 요건 폭 조절, 지그재그, 폭을 마이너스 플러스, 폭 조절할 수 있는 수동적으로 좀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땀수 길이, 땀 길이, 그림 그리져 있죠? 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폭은 최대 9mm, 폭은 최대 9mm가 되기 때문에 자수 스티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거의 자수기 수준처럼 아주 멋있게 잘 나옵니다. 다음 땀은 최대 5땀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재봉틀은 다른 재봉틀보다 스피드가 빠릅니다. 훨씬 일반 시중의 재봉틀보다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번호를 모두 해놓고 선택을 바로 직접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이 되어 있는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판에서 보시면은 74번부터 85도 1번에서 모두 1번에서 74에서 85번의 스티치는 최대 한 스티치를 5배까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5배까지 길게 느려뜨려서 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이건 거울 효과라고 좌우 반전, 어떤 특정한 스티치를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 거울 효과, 거울처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밑에는 하살표인 이거는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작업하는 도중에 그 패턴의 최고 앞부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 때, 특정 패턴을 작업하는 중에 중간에 스톱했다가 다시 또 앞부분부터 새로 처음부터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조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C 누르면은 클리어 됩니다. 지워져. 클리어. 그리고 요거 바늘 2개 있는 거는 쌍침 바늘을 선택하게 되면은 쌍침으로 할 수 없는 스티치들은 설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면 먹히질 않습니다. 이 버튼들이. 쌍침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걸 누르면 불도 들어오죠. 이걸 누르면은 할 수 있는 것만 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계를 이제 설정하는 거를 수동으로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 키 그림 있는 거는 키 그림 눌러 놓으시면 보시면은 열쇠 그림 나오죠. 열쇠이 안전장치입니다. 이때는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버튼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봉 중에 어디 잠시 밖에 나간다든지 물 끓이고 있다든지 커피 타서 마신다든지 할 때, 누구 애들이 집에 있고 할 때 잠시 키를 걸어 놓는 겁니다. 작업 중에. 만지셔도 안 돼요. 누가 만져도. 근데 여기 키를 만지면 열립니다. 다시 키를.
키를 만지면 작동합니다. 키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키를 풀면 보이고, 그죠? 예. 이제 뭐 바늘 같은 거 끼우실 때, 재봉틀에 바늘 같은 거 끼울 때 잘못 만지면 기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키 그립 누르고 만지면은 이렇게 재봉틀 쪽에 수선을 한다든지 청소하실 때 뭐 이렇게 만지셔도 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 그림이 있으면은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키 그림이 있으면은 키를 풀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푸는 거고, 요 밑에 네 가지는 좀 자주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 저 모드에 있는 거를 직통으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냥 제일 앞자리에다가 이동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개만 제일 앞자리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저 모드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봉기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선 먼저 꼽겠습니다. 전기선 꼽고, 그 다음에 발판선, 전자 발판선 꼽고, 그 다음에 무릎장치, 무릎으로 노루발 들었다 놓았다 하는 이 무릎장치, 이거를 꽉 꼽아줍니다. 이 구멍에다 꽉 꼽아주시고, 여기 나사는 본인의 무릎과 앉았을 때 본인의 무릎이 이렇게 유격이 약간만 있게 해서 들 수 있도록 이것을 나사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뚜껑, 스티치 뚜껑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도 뚜껑 닫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택이 하나 있습니다. 택이 여기 이렇게 그냥 파란색으로 테이프 하나 붙어 있는 거는 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이거는 아카바가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테이프 붙여 놓으신 거니까 떼 주시면 됩니다. 앞뚜껑은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아주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봉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켜시고 노루발을 들고, 자, 실토리 알을 빼겠습니다. 실토리 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실토리 커버, 요 까만 거를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뚜껑이 열립니다. 실토리 알을 빼냅니다. 빼내시고, 자, 다음 실토리 알을, 이게 자동 미실 감기입니다. 자동 미실 감기.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도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면 톡 튀어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절사 같은 게. 요거랑 실토리 아래도 보면은 홈이 하나 파진 게 있습니다. 윗면에. 요거를 둘이 맞추세요. 맞춰서 딱 끼워 넣으시고, 자, 이제 실 감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이 재봉틀은 밑실과 윗실이 같이 엮이면서 바느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할 실들과 실 끼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쓰기 좋고 기본적인 실은 이런 실패입니다. 한 3, 4cm, 통 굵기가 한 3, 4cm 정도 되는 이런 기본 실을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저가형이나 조금 이렇게 그런 거는 보면은 조금 요 동태가 조금 얇은 거 있습니다. 한 2, 3cm 짜리 조금 얇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업용 큰 실이 있습니다. 큰 실. 이 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 요런 실들은 어떻게 장착하는가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고 실패막이 카바 기본 제품에 맨 처음에 있습니다. 빼시고 이걸 끼우시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요걸 들어가지고 들은 다음에 확 제끼지 마시고 들은 다음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거 쓰실 때는 어떻게 끼우는가 하면은, 자, 요거는 4, 5cm 정도 되는 거는 요 큰 거를 끼우시고요. 자, 이게 작은 거다. 만약에 동태가 한 2, 3cm 짜리 밖에 안 되는
작은 거의 경우에는 작은 실패마개를 끼우셔야 됩니다. 요 실패마개도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거를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작은 거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큰 실을 사용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큰 실을 쓰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보면 큰 실 안테나라고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상품으로 그냥 별도로 판매하는 거라서 큰 거를 쓰실 때는 이렇게 하고 안테나 파이프를 올려서 이렇게 쓰시는 건데, 이거는 없으시면은 뭐 즉시 사용하셔야 되고, 없으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콘 크기만한 큰 거는 재봉기 우측 뒷면에, 재봉기 우측 뒤에다 놓으세요. 우측 뒤. 좌측 뒤에다 놓지 마시고 우측 뒤에다 놓으시고, 뚜껑 카바를 이렇게 열으세요. 여시고, 뚜껑 카바 여기 보면 G자, 큰 글자 G자 밑에 보면 여기에 G자 아래쪽으로, 이쪽 G자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당겨 주세요. 당겨서 이렇게 실이 왼쪽으로 이렇게 갈 때 잘 나와야 됩니다. 실이 잘 나와야 돼요. 뒤에 실패가 너무 재봉기 뒤쪽에 바짝 붙여 놓으시고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이 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맞춰서 당겨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가면 돼요. 큰 실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는 이거 빼고,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자, 쌍침을 사용하시거나 바늘 쌍침 사용하실 때, 쌍침 사용하실 때 요거 이제 보조 실패 꽂이가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꼽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면은 요거를 여기 구멍에 홈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약간 대각선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잘못 굽혔다고 제끼시면 안 되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쌍침 쓰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여기도 꼽으시고 쓰시고, 쌍침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빼겠습니다. 빼고, 그리고 자, 이제 밑실 맨 처음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실을 잡으실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1 넣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2번 살짝 잡아 주시고, 돌면서 갈고리 같은 데다가 밑에 틈 사이로 넣어서 이번에는 3번 삥 돌아 주셔야 됩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때 이거 살짝 잡아 주세요. 이쪽 실 잡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돌아 주세요. 당기면서 양쪽 다 당기면서 쭉 옵니다. 쭉 와서 이 실토리알 여기에다가 여기 두 손으로 잡고, 자, 오른손으로 한 3바퀴 정도 감습니다. 2바퀴, 3바퀴 감고, 여기 보면은 밑에 뭐 톱날처럼 생겼는데, 여기 톱날처럼 생겼는데 살짝 손으로 지그시 내려가지고 그 사이로 싹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실이 탁 잘립니다. 틈 사이에다 넣어서 잘립니다. 그 다음에 요 실토리알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발판을 꾹 밟으면은 실토리알이 돌아갑니다. 이때 속도 조절이 여기 거북이로 되어 있으면 천천히 돌아가니까 토끼 쪽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양만큼 끝까지 감으시면 됩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 너무 끝까지 실토리알 바깥까지 넘어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덜 감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고, 실토리알 빼고, 여기 실토리알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여기 대고 살짝 앞으로 당겨주면 실이 잘립니다. 실토리알 실 절사장치입니다. 절사장치.
이번에는 감았는 실을 북집에 넣는 방법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았는 실을 가지고 실토 밑실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밑실 끼우는 방법 한번 보세요. 자, 실이 풀리는 방향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왼쪽으로 하시고, 까만 게 이게 북집입니다. 북집. 침판이라고 그러고, 자, 요거는 노루발. 자, 요거를 그대로 넣습니다. 북집 안에. 그대로 넣고, 자, 넣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뿔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쇠조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쇠조가리 있는 데다가 살짝 걸치면서 왼쪽으로 쭉 여기 그림 따라서 1번 이렇게 2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한 바퀴, 여기를 플라스틱인데 삥 한 바퀴 돕니다. 그때 살짝 실토리아를 눌러주세요.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토리 아래 실이 싹 요 속에 북집 안에 실이 끼워지면서 실이 싹 절사가 됩니다. 실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실 끼우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주 쉽지만 중요합니다. 아주 쉽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잘 보세요. 왼쪽으로 풀리는 방향을 잡고 북집에도 넣고 뿔처럼 튀어나오는데 걸어서 한 바퀴 샥 돌아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다른 방법 한 가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힐토리아를 넣고 여기 보시면은 살짝 찢어진 틈이 있는데 여기다 끼워서 이 쇠판 사이로 이거 싹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밑실 끌어올리는 작업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LR680은 뿔처럼 튀어나온 데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밑실 끌어올리지 않고 스타트해도 스타트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요 모델은 지금 절사장치라든가 밑실 절사장치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밑실 끼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실 이제 꽂아 봅니다. 자, 들어 누워있는 실패 꽂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실패를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실패 막에 끼우시고 맨 처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1, 2, 3 밑실 꼽을 때는 1, 2, 3 해서 뒤로 가고 바늘실은 1, 2, 3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1번에 맨 처음에 끼우면서 오른손은 밑에 손가락으로 내려주시면서 2번 여기 쇠와 플라스틱 사이로 틈새로 들어가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틈새로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3번 유턴해서 돌고, 자, 4번 하실 때는 여기 실책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기계 배송 중에 이거 혹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하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실체기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번 눌러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려가실 경우에는. 자, 실체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4번이 실체기 안에다가 다 걸어 주셔야 됩니다. 실체기 고리 안에 걸어 주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 여기 좀 잘 안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거 뚜껑 카바를 면판을 좌측으로 열어 주세요. 이렇게 열어 주시면 개폐가 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이게 실책이라는 거고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 걸어서. 이게 실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 고리 안에 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간다면은 북집 있는 데서 실이 막 엉킵니다. 와자자작 소리가 나면서. 중요합니다. 4번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실책이 고리 안에 꼭 실을 당겨서 고리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럼 쭉 따라 내려와서 5번 걸어주시고 6번 바늘 바로 위에다가 실거리에다가 바늘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요 실패막에 실패 누워있는 실패는 들어 올리면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실을 넣고 막에 끼우시고 1번, 2번에서 3번, 4번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양손으로 잡고 자 1번을 밑으로 넣으면서 2번 철판 사이하고 플라스틱 사이로 끼워서 1번 눌러주면서 계속 자 3번 내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노루발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노루발 들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노루발 들어놓고 3번 돌고 4번 돌고 4번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실책이 탁 당겨서 걸어 넣어야 됩니다. 실책이 고리 안에. 그다음 쭉 내려와서 5번 걸어 주시고 6번 바늘 바로 위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끼우시면 됩니다. 자 6번 부분 바늘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실을 걸어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야 됩니다. 자, 바늘 구멍에 실을 꼽으실 때는 바늘은 항상 가정용 바늘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 바늘구멍 앞에서 뒤로 자 이 제품들은 680 자동 실 끼우기 있으니까 또 자동 실 끼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실 끼우기 네번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쭉 끝까지 잡아 당겨 내리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하면 바늘구멍 안에 낚시 바늘 같은 게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 나왔는 실을 이 갈고리 여기 플라스틱 갈고리 여기에다가 걸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늘 구멍 바로 앞을 지나면서 살짝 꺾어줍니다. 실을 마치 삼각형처럼 자, 이 실을 여기다 걸어주시고 플라스틱 촉 같은 데다가 걸어주시고 바늘 구멍 바로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실 때 요거를 레버를 올리면은 낚시 바늘 같은 게 싹 이 실을 물고 올라갑니다. 요때 오른손에 있는 실을 살짝 놓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잡고 있으면서 요거 올리실 때 살짝 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딸려 들어가요. 안 그러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딸려 들어갔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딸려 들어갔습니다. 자 딸려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실 자동 절사를 1번 돌아서 2번 했을 경우에는 미실 굳이 끌어올리실 필요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끌어올리실 때는 바늘실을 미실 끌어올리게 합니다. 바늘실을 왼손으로 뒤로 잡아 당기시면서 상하 정지 버튼을 2번을 눌러줍니다. 2번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윗실이 아래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두 실을 동시에 쭉 한번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노루발 사이로 넣고 뒤로 한번 쭉 당겨줍니다. 자, 이때 참고사항 둘 다의 실을 앞뒤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앞뒤로 잡아다 연속으로 쭉 20-30cm 당겨보세요. 당겼을 때 부드럽게 잘 나와야 됩니다. 큰 실패를 쓰든 어떤 실패를 쓰든 간에 실이 두 개 다 잡아당겨서 안 나오거나 끈끈하거나 너무 당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넣어서 뒤로 한번 또 쭉 잡아당겨 주시고 자 이때 실토리알은 당겼을 때 돌아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 실이 보여야 돼요. 밑실에 실이 바늘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실이 요 실토리알 위로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위치해서 이 항상 보여야 돼요. 이 실이 밑실의 실이 바늘 쪽으로 가는 이 실이 실토리알 위에 위치해야 되고 좌측 위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뚜껑 카바는 왼쪽에서 먼저 끼우시고 닫아줍니다. 왼쪽에서 닫아주시고 자, 재봉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봉을
일단 엘라 680은 그 모든 부분이 좋지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많이 있는데 일단 사절이라든가 자동 사절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됩니다. 소리도 부드럽고 탁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스찍 하면서 소리 한번 나고 바로 절사가 됩니다. 바로 절사가 되고 참고사항으로 절사하실 때는 사절하실 때는 나이롱실, 가방 받는 나이롱실, 청바지실, 두꺼운 거, 코아실, 질긴 코아실, 그리고 늘어나는 날라리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절하실 때는 그러시면 좋고, 이건 재봉틀은 무릎으로 노루발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양손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릎으로 이렇게 하고 양손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 부분이 전자식으로 또 터치 스크린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편리하고, 기계가 또 일단 큽니다. 크고 좀 와이드하고 해서 굉장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단단해서 좀 더 시연을 보이겠지만 엄청난 두께의 청바지라든가 커튼 이런 거 뭐 너끈하게 아주 잘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발판을 꼽았을 때는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 제복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발판을 밟지 않고 손으로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판 우측에 있는 발판 잭을 빼겠습니다. 빼고 손으로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재봉틀은 손으로 다 터치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탁상이라든가 탁상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할 수 있고, 바닥 같은 데서 뭐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꼭 책상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스타트, 속도 조절. 거북이에 놓으면은 거북이에 놓으면은 천천히 가죠. 어린 학생들도 뭐 무섭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톱, 사절. 무릎으로 들으셔서 원단을 빼셔도 되고, 뒤에 있는 까만색 레버를 들어 올리면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이때 노루발을 올리실 때 한 번 더 올리면 2단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손가락 들어갈 만큼. 손으로 올려서 빼셔도 되고, 무릎장치를 들어서 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직선 바느질을 이제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토끼 거북이는 설명드렸고, 자, 여기 이제 땀수 크기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땀수 크기는 요 버튼입니다. 이거 터치펜으로 하셔도 되고, 요 일자로 되어 있는 요거 플러스 하면 최대 옷땀이 나오고, 최고 작게 하면 0까지 갑니다. 땀수 크기 조절하는 겁니다. 최고 크게 해놓고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크게 해놓고 터치, 최고 한 1mm, 2mm, 1.1mm 정도. 속도, 스톱, 서절, 노루발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잘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요, 땀수가 5.0에 놓는다는 것은 한 칸 한 칸 가는 간격이 5mm를 의미하고, 1.0을 해놓으면 한 칸 한 칸 가는 게 1mm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땀수의 개념이 잘 없으시는데, 좀 해보신 분 잘 알고, 자, 보통 때 일반적인 재봉은 2에서 3땀 사이로 많이 하시면 됩니다. 2땀에서 3땀 하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재봉하실 때는 뭐 3땀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3땀. 자, 원단이 조밀하고 촘촘하고 가늘고 얇은 원단은 2 밑으로나 2 정도 하시면 되고요. 3, 4, 5를 하셔야 될 때는
원단이 두껍다, 솜이 들어간다, 청바지 원단이다, 뭐 퀼트 솜이 들어있다, 이렇게 두툼하고 원단이 거칠고 억센 애들은 4, 5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단의 질감이나 이렇게 억세면 담수를 4, 5 정도 하고, 원단이 부드럽고 곱고 하시면은 2나 3 이하로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담수의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직선을 할 때 직선에서 지그재그 폭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기본을 선택하시면은 기본 하면은 4.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재봉틀은 폭이 9mm이기 때문에 4.5가 바늘구멍을 의미합니다. 바늘구멍 정중앙을 의미하는 거고요. 4.5는 직선일 때는 폭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바늘을 좌침으로 가느냐 우침으로 가느냐 그런 의미로 통합니다. 왼쪽 바느질, 오른쪽 바느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바늘이 좌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숫자 보이시나요? 좌측으로 가고 또 우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한 방에 좌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거 누르면 한 방에 제일 좌측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제공이 되고. 자, 두 번째 기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모두 2번에 모두 1에 2번 스티치를 한번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두 1에 2번 보겠습니다. 모두 1에 2번. 모두 현재 1 되어 있는 거고요. 2번 하시려면 02 누르시면 안 돼요. 02를 눌러야 됩니다. 02 스티치. 이게 또 재미있는 스티치인데,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자동으로 원단의 앞부분을 마감하고 도매를 하고, 도매라고 그러죠. 도매하고 쭉 제공한 다음에 원하는 거리 갔을 때 유턴 버튼, 후진하는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끝부분을 자동으로 마감을 하고 실까지 사절을 해줍니다. 실까지 끊어줍니다. 이 기능이 뭔가 하면 보통 공업용 컴퓨터 사절 미싱에 백택 자동 사절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업용 자동 사절기하고 기능이 똑같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두 옆에 보면 화살 가위표 있습니다. 가위표하고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요거인데 요걸 켭니다. 이걸 켜면 뭔가 하면은 어떤 패턴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사절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사절, 가위는 자른다.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는 자동 패턴 마무리를 하고 사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루발을 내려놓고 속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놓으시고,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쭉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스톱하셔도 되고, 스톱하신 상태에서 누르셔도 되고, 가는 도중에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유턴되어 있는, 거꾸로 유턴되어 있는 요거 후진하는 거, 거꾸로 되어 있는 요 그림을 후진하는 이 버튼을 한 번만 터치해줍니다. 한 번 터치해주면 실까지 자동으로 마무리해서 잘립니다. 사절. 자, 사절에 넣은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cm 정도 딱 남고 딱 잘립니다. 깨끗하게. 매듭 부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진 버튼을 눌러주고, 자동 사절되고 무릎으로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공업용 자동 사절기의 기능과 자동 후진하면서 사절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능은 그 양재나 뭐 숙녀복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모두 1에 3번은 제자리에서 한 3번 받고, 끝날 때도 그 신호를 주면 끝날 때도 자동으로 3번 마무리하고 자동으로 실까지 딱 사절이 됩니다. 요 가위표를 켜 놓으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패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패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그재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자, 여기 보면 계속 버튼 있죠? 빠른 거 즐겨찾기. 1번 모두 1에 11번이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버튼 누르면 다 돼요. 여기 보면 1번에 11 A 노루발. 이 노루발 A를 A를 사용하는 노루발 그림의 A는 이 노루발이 현재 자세히 보면은 A 노루발입니다. A 노루발 다 적혀 있어요. A, B 이런 거 노루발에 요거 쓰라는 뜻이고, 자 현재 3.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거는 지그재그 폭이니까 요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최고 키워서 한번 하고 최고 낮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9mm까지 되니까. 이때도 패턴 마무리. 자동 패턴 마무리.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딱 사절되어 있죠. 실차 사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그재그에, 자, 여기서 지그재그 각종 패턴들도 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게 패턴에서도 이거를 가감을 스티치 폭, 가로폭, 세로폭은 얘 우측인 얘고, 가로폭을 의미하는 가로폭이 줄이면 한 1.5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고, 자 이제 수동으로 만약에 그냥 빼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자동 사절하기 싫고 그냥 수동으로 절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원하시면은 올려놓으시고요. 바늘 상하 정지해서 올려놓으시고 노루발 들고 원단을 뒤로 쭉 당겨서 재봉기 좌측에 실 커팅 장치가 있습니다. 좌측에 수동으로 커팅할 수 있는 커팅 장치에다 한번 다 걸어주면 그냥 끊깁니다. 자, 이건 수동으로 했는 겁니다. 수동 사절 장치로. 자동으로 하면 깔끔한데. 자, 지그재그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같은 스티치의 지그재그를 해도 폭을 9mm를 했느냐, 1.5mm를 했느냐, 폭이 9mm짜리 지그재그냐, 1.5냐, 같은 스티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다 같은 스티치인데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에서 요거 지그재그 그림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문자라든지 캐릭터 그림이라든지 이런 무늬들은 캐릭터 그림이나 여기 보면 뭐 특정한 스티치들은 지그재그를 뭐 1.5, 2, 3까지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폭을 가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컴퓨터 내에서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고 삐삐삐 경고음이 나오면서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줄여지는 거는 뭐 일반 직선 땀수나 뭐 지그재그나 이런 거는 원하는 크기만큼 줄지만 특정한 스티치들은 더 이상 어느 정도 이하 내려가면 줄여지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스티치는 뭘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은 뭔가 하면은 스트레치 바느질이라고, 스트레치 바느질, 니트, 다이마루 뭐 신축성 강한 거는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실을 굉장히 늘어나는 실이나 아주 질긴 실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자, 바느질 자체가 신축성 있게 늘어나야 됩니다. 자, 스트레치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치 바느질. 오른발을 내리고, 자, 이거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직선 스티치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치 바느질을 먼저 시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01번 시험 됐네. 일단은 그것도 할 거였으니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같은 노란색이라서 좀 잘 보이진 않네요. 박음질 된 게. 뒷부분에는 좀 보이네. 자, 박음질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늘어납니다. 엘라미싱의 특징이 꼭 스트레치 바느질 아니더라도 직선 바느질에도 원단이 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을 늘어나는 실이나 뭐 나이롱 실이나 원단이 늘어나면 실이 끊어진다고 해서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엘라미싱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면은 니트 다이마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신경 쓰이지 않고 뭐 실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박으시면 됩니다. 엘라미싱으로 갈아타시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기본 실로 하시면 되고. 자, 지금 01번 직선으로 해도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10번 스트레치 바느질은 더 잘 늘어납니다. 스트레치 바느질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치 바느질. 스트레치 바느질은 약간 사선무늬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빗살무늬처럼. 스톱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살짝. 여기서 보면은 스트레치 바느질로 하면 원래 있던 다이마루 원단의 성질이 거의 동일하게 늘어나줍니다. 실을 바꾼 게 아니고 스트레치 바느질하면 원래 이 원단이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을 잃지 않고 쭉쭉 잘 늘어나줘요. 보셨죠? 일반 바느질도 잘 늘어나지만 스트레치 바느질은 더 잘 늘어납니다. 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스티치들이 그렇게 해주고 엘라미싱은 그만큼 이렇게 퀄리티가 좀 좋습니다. 다른 타사 제품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다이마루 이런 거는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직선 스티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오버록 스티치 한번 보여드리고 두꺼운 청바지 방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버로크는 여기 M자 노루발 쓰시면 돼요. M을 선택을 하시고 키홀더는 여기 뒤에 있는데 노루발 뒤에 있는 키홀더 까만 버튼처럼 생긴 거를 본인 앞으로 살짝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당기지 말고 본인 앞으로 살짝 터치해 주면 요거 노루발 원터치입니다. 키홀더를 본인 앞으로 한번 터치를 탁 해주세요. 탁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바닥에 쏙 빠집니다. 자, M자 있는 거 요 부분하고 요 홈하고 맞춰서 한번 끼워줍니다. 끼워줄 때는 노루발을 들었던 걸 살짝 놓아주시면 꼽힙니다. 꼽히고 반드시 꼽은 다음에는 노루발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 걸렸는지. 노루발을 교체하셨을 때는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오버로크 종류가 이 재봉틀에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14번도 오버로크 모두 이래서 14, 15, 16 22, 22 이런 건 슈퍼 오버럭이라고 최고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 이런 건 아주 스판성 있는 거, 그런 데 쓰는 거고요. 스티치가 많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14번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버로크는 한번 해보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일반 노루발, 즉 그냥 원래 최초에 있던 A 노루발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 노루발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노루발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14번 선택해서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본 노루발로 해도 요거는 됩니다. 굳이 저 노루발을 쓰지 않고 평평한 원단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위로 다 자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형 끝부분을 이렇게 자를 때는 꼬리 안 잘리게 조심해서 잘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자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설명서나 보면 어느 메이커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A 노루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됩니다. 오버로크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평평하고 더 평평하고 예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요 노루발은 오버로크 전용 노루발로 오버로크가 별도로 쓰신 분들이 좀 퀄리티 있게 좀 예쁘게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원단 가장자리 끝부분을 요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끝에다가 대주세요. 노루발에 보면 자세히 보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끝에 대시고 이렇게 노루발 내려주시고 원단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 보조를 손으로 꼭 해주시고 스타트. 스피드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동사절 되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방음질 되는데, 이건 좀 전에 기본 노루발로 보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버록 노루발 끼워놓고 하셔도 관계없는데, 기본 노루발로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전용 오버록 노루발을 쓰시면 좀 얇은 원단 하시더라도 이 원단 끝부분이 말리지 않고 진짜 오버로크 전용 오버로크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퀄리티가 어떤지. 전용 오버로크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이 스티치 한 개 한 개도 보시면은 타사도 이런 기능들이 있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과 정통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는 회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두꺼운 청바지라든지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원단 두께라든가 뭐 이렇게 얼마큼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두꺼운 원단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루발은 다시 교체를 일반 노루발로 하겠습니다. 일반 노루발로 하고 스티치도 직선 노루발로 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원단을 지금 시연할 거니까 두꺼운 원단 제가 이야기 드렸죠. 두껍고 원단이 억세고 거칠고 하면 땀술부터 키워야 된다. 두꺼우면 뭐 4.5를 하든지 4.5 정도 했습니다. 4.5 정도 해서 두꺼운 거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겠어. 자,
기본 뭐 한 12장, 14장 정도 기본 해볼 텐데 한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장, 청바지 원단입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6장 일단 한번 박아보고, 6장 일단 한번 박아보고, 또 6장 해보겠습니다. 이 잘 안 들어가면, 한번 더 올리면 반쪽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놓고, 이때 두꺼운 원단을 할 때 이 본 재봉기는 하이픽스 노루발이, 하이픽스입니다. 하이픽스. 까만 버튼을 눌러서 해놓으면은 노루발이 이렇게 지금 하이픽스는 뭔가 하면 이 부분부터 만약에 두꺼운 이 부분부터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하이픽스 레버 요걸 눌러주면은 시작하는 부분이 노루발이 이렇게 뒤로 꺾이지 않고 하이픽스를 하면 노루발이 수평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부터 똑바로 박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노루발은 다 꺾이죠. 꺾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바늘이 잘못하면 부러지거나 이런데 이 모델은 이걸 눌러주면서 딱 노루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노루발이 원단하고 수평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부터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하이픽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노루발이 뚜껑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다 놓고 스피드는 적당히 해놓고 땀수는 4.5 했고 자동사절 노루발을 수동으로 딱 잘렸죠? 땀수도 깨끗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됐고 또 보자. 한 6장 더해서 기본 간단하게 한 12장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12장.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올려가지고 12장. 그죠? 12장. 두께도 엄청나죠? 이렇게 해서 잘 안 들어가면 다시 한번 끝까지 올려주면 들어갑니다. 자, 올려놓고 자, 박아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톱. 사절. 오른발 들고. 자. 12장 완벽하게. 소리도 부드럽죠? 소리도 부드럽게 그냥. 이 두꺼운 게 그냥. 청바지 원단 12장. 손가락보다 더 두껍죠? 타사의 재봉틀은 이런 거 시연하는 것과 또 달리 잘못하면 이런 거 잘못하면 재봉틀 파손돼서 수리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특히 중국제 재봉틀이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속에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메이커는 이름은 일본인데 뭐 만드는 거는 중국 이런 데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은 약해요. 이 부품들도 좀 약하고 특히 수평가마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파손이 잘 되고 고장이 많아요. 근데 엘라미싱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좋기 때문에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이 수평가마 미싱이. 특히 컴퓨터 미싱 엘라 거는 거의 장고장이 없습니다. 없고. 자, 12장 했는데 몇 장 더 올려가지고 한 14장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뭐 12장밖에 안 되나? 비싼 미싱인데 뭐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몇 장 더 올려서 14장. 그럼 14장이죠? 14장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뭐 편집이 안 되고 그냥 무편집의 영상이니까 그대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이 미싱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다 똑같이 14장, 총 14장, 그죠? 2장 더 넣었으니까 14장에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사절.
6장, 6장, 12장, 14장. 그럼 14장도 이렇게 가볍게 되잖아요. 14장도 기계가 무리가 되지 않고 소리가 뭐 특별히 뭐 6장 할 때나 12장 별다른 차이 없이 가볍게 됩니다. 이렇다는 기계가 그만큼 성능이 좋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거는 공업용 미싱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공업용 미싱도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 하면 잘 차고 나가지 않으니까 제자리에 총총총총총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4.5담 해놨잖아요. 4.5담 해놨는데 6장을 박았나 12장을 박나 14장을 박나 이 땀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땀수 크기가 거의 4.5mm 거의 그 수준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이만큼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열람식을 보시면 이번에는 좀 예쁜 스티치들하고 글자 편집하는 거, 문자 편집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판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요 스티치들이 보면 뭐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스티치들을 뭐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단축구멍이 한 10몇 가지 되고 보면 뭐 아일렛 구멍이라든지 패고딩이라든지 패치워크 그 다음에 핸드 스티치 모양을 내주는 핸드 스티치 효과를 내주는 것도 있고요. 모두 2번에 뭐 36번 이런 핸드 스티치 비슷하게 만드는 특수한 기능들 이런 37번은 삐뚤삐뚤하게 박는 핸드 스티치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능이 뭐 짜집기 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보시고 자 여기서 어떤 분이 해볼까요? 별표 뭐 이런 거 모두 2번에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2번에 별표 54번 별 모양 쭉 한번 해보고 몇 개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별을 선택하면 노루발 F 노루발이라고 나오죠. 그럼 F 노루발로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노루발이고 A 기본 노루발이고 대부분의 직선 지그재그를 제외한 나머지 단축구멍 빼고 이런 그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투명 노루발 F 노루발이라는 걸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F 노루발 직선 지그재그 기본적인 것만 할 때는 쇠로 되어 있는 원래 기본 A 노루발 쓰시고 나머지는 F 노루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꼭 F 노루발 써주셔야 되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동 패턴 완성 가위표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끄게 되면 그냥 수동으로 사절해도 되고 옆에 절사해도 되고 꺼놓고 한번 켜놓고 해보겠습니다. 켜놓고 끝날 때 신호를 얘를 주면 자동으로 마무리하고 딱 끝나 사절까지 됩니다. 스피드 좀 빨리 해보세요. 원단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살짝 보조만 하세요. 굳이 잡고 있으면 원단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르면 안 돼요. 그냥 가는가 안 가는가 그것만 정확히 가는가만 살짝이만 저동틀이 알아서 가기 때문에 꼭 누르면 안 됩니다. 잡아 당겨도 안 됩니다. 이때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 패턴을 완성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있는 거 눌러주시면 자동 사절이 되고 딱 끝나죠. 그때 노루발 들어서 빼주시면 실이 잘려 있고요. 별 그림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몇 개 간단하게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71번도 있고 71번 72번 해볼까요? 72번
72번 누르면 됩니다. 스타트. 여기서 버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또 하고 자동 설정되고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몇 개 한번 그냥 되는 거. 다음 헬리콥터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헬리콥터 캐릭터처럼 생겼는 81번 네, 헬리콥터. 헬리콥터 한 5대만 하겠습니다. 5대. 버튼 눌러주면 몇 대까지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리콥터 5대가 6대가 되나요?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네. 6대가 됐네요. 6대째 때 버튼을 누르면 6대가 마무리되고 스톱하는 겁니다. 이 버튼이 패턴이 완성되고 스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 84번 스티치가 이쁜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84번 하고 뭐 이렇게 패턴을 짜집기 해볼까요? 짜집기? 패턴 짜집기? 패턴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84번이 뭐죠? 실패 그림이거든요. 메모리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85번은 가위네요. 85번 가위표, 가위 메모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메모리를 해서 해볼까요? 그 다음에 76번 두 개 넣고 또 76번 넣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는 게 86번입니다. 86번 한 칸 띄우고 한 칸이 한 5mm 되기 때문에 몇 칸 띄우시려면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86번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 지금 5mm 한 3칸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저 끝에 65번에서 별 모양처럼 생겼는 저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65번 메모리 이렇게 해서 스타트. 이런 식으로 실패 그림 나왔고 가위 그림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그냥 스티치 하나 나왔고 여기 중간에 이제 한 3칸 떨어져 있죠. 여기 지금 중간에 쉬는 거 86번 그걸 넣어서 이렇게 중간에 쉬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별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쉽죠? 자, 영문자 간단하게 한번 편집해보고 영문자 모두 3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3번 들어가서 모두 3번의 영문자와 모두 6번의 영문자는 글자 크기가 틀립니다.
3번은 좀 한 7mm 정도 나오고, 모두 6번은 같은 대문자 숫자가 한 9mm까지 나옵니다. 9mm까지 나오는데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라 엘라 68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두 3번에서 엘라 2 이건 엘라 41번 메모리 L 48번 메모리 N 50번 메모리 A 37번 메모리 엘라 680.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99번 한 칸 띄우고 또 한 칸 더 띄우고 두 칸 띄웠습니다. 두 칸 띄우고 680은 01에 6번은 0680 엔터. 그다음 8은 08 68. 그 다음에 00 680 680은 다시 0은 10번이네요. 10번 모두 3에 12 0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커서로 움직여서 요거 팔자 되어 있는 거 이걸 지워야 되겠네. 요거를 화살표로 하면 커서가 움직입니다. 요거를 클리어 지우고 다시 그 다음에 모두 3에 10번이 0이네요. 아이 잘못됐네. 68 여기다가 10번 680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모리 됐죠. 이 상태에서 엘라 680이라고 편집했습니다. 엘라 줬고 3칸 띄우고 680 이렇게 해서 문자 편집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수기로 한 것처럼, 자수기로 마치 이니셜 새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최대 폭이 9mm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수 그림들이 크고 이쁘게 잘 나옵니다. 마치 자수기로 한 것처럼 이쁘게 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저기 이런 스티치들을 하실 때 좀 더 단축구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스티치들을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종이 부직포를 가능하면 밑에다 깔고 하셔야 됩니다. 깔고 원단이 신축성이 있거나 늘어나는 원단이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게 또 이 속으로 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멍 속으로 씹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이 부직포, 근데 뻣뻣한 린넨 종류라든가 직기 종류, 이렇게 청지 종류, 늘어나지 않는 청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하셔도 관계없지만 신축성 있는 다이마루라든가 그런 종류들은 전부 다 종이 부직포를 찢어집니다. 종이 부직포는 찢어져요. 찢어지기 때문에 하고 시고 나서 찢으면 됩니다. 반드시 밑에다가 대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이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수축되지 않고 제대로 제 모양이 나옵니다. 다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뜯으시면 돼요. 종이 부직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단축구멍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축구멍은 액세서리 함 속에 있고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철판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가 하면은 뺐다 꽂았다. 이거는 그 두꺼운 그 코트 가장자리에 코트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코트 구멍 할 때는 이 철판을 사용하고
보통 때는 그냥 이것만 단축구멍 이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추알을 먼저 단축구멍 하실 때는 단추알을 단축구멍 노루발 요걸로 뒤로 당겼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잡고 요것만 당겼다 넣었다 이렇게 계속 소리 나면서 단추알을 여기다 끼웁니다. 끼워서 딱 잠궈 다시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여기 보면 L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단추를 끼웠지만 여기서 조금 더 키우거나 더 줄일 수 있는 거를 교정하는 건데 굳이 뭐 교정 안 하셔도 정확하게 잘 나오니까 뭐 교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자 원래 있는 거 노루발 빼시고 자 요 홈에다가 키홀더를 끼웁니다. 요거 끼우고 노루발 위에 있는 요 하얀 레버 있거든요. 노루발 위에 노루발 나사 위에 하얀 레버 있는 걸 잡아 당겨서 내려야 됩니다. 단축구멍 하시려면 들어서 끼워 넣으시고 노루발 레버에 있는 단축구멍 버튼 레버를 뺍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끝까지 잡아당겨서 빼내줍니다. 빼내주시고 자, 요때 자 시작 준비 단계 전에 요 사이로 이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노루발 밑으로 이 실이 단축구멍 하실 때는 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고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단축구멍도 자 단축구멍도 여기 하겠습니다. 반드시 단축구멍 작업하실 때 이거 대주셔야 됩니다. 종이 부직포 안 그러면 씹혀버리거나 안 나가거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 크기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노루발을 내리시고 자, 단추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Q 고리 모양 동그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드 1번에 26번이 동그란 거네요. 사각형도 있고 사각형 먼저 한번 해보고 동그란 거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여기 있으니까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죠. 이게 단축구멍이 끝나면 자동으로 실 사절까지 원타치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켜 놓으시면은 원타치로 모든 게 원타치로 다 끝납니다. 노루발을 들고 내주고 깔끔하게 끝났죠? 이거 잘라주고 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단축구멍 이렇게 해서 한번 따보겠습니다. 따는 방법 요 시침핀으로 이 끝을 살짝 이렇게 한번 막아주시고 기본 엑서사리에 보면 칼따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칼이에요. 앞에 푹 찔러가지고 그걸 따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따실 때 잘못 따면은 실밥이 터지니까 주의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대로. 조심해서 한두 번 해보시면 뭐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이렇게 큰 왕단 축구멍 만들었네요. 왕단 축구멍 쉽죠?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좋기 때문에 기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좀 작업도 잘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좋으니까 정확하잖아요. 뭐 기술 없어도 너무 쉽죠. 근데 이런 게 기계가 나쁘면 하다가 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 저절로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계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모두 1번에 26번이죠 26번 누르면 되네. 26번 나왔죠. 터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축구멍 다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사절까지 원타치로 다 끝납니다.
터치. 끝났고 노루발을 들고 계란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을 찌꺼기를 잘라주고, 이거는 Q 열쇠고리 모양, 이거는 와이셔츠 단추 구멍 모양. 단추알은 단추알을 작은 거 넣으면 작게 되고 큰 거 넣으면 크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돼요. 여기는 구멍 꼭 따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두꺼운 거 작업하실 때는, 자, 여기에다가 두꺼운 코트 작업하실 때는, 자, 보세요. 노루발을 이렇게 여기 끼우시면 됩니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여기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원단이 두꺼운 원단 하실 때는 코트라든지 뭐 아주 두껍다, 원단이 아주 두껍다. 원단을 여기다 넣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다가 원단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랑 철판과 이 노루발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 넣고 하면 좀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든가 두꺼운 원단 작업용 가능하는 겁니다. 두꺼운 원단 가능. 예, 두꺼운 원단 가능. 두꺼운 거 하실 때 뭐 땀수를 조금 가감해서 좀 더 키우셔도 되고 가능합니다. 우측에 땀수 좀 더 키우셔도 괜찮고, 폭을 좀 더 키우셔도 좋습니다. 폭을 키우셔도 좋고, 기본 7이니까 너무 크다 싶으면 폭 줄이시고, 단추구멍 폭을. 땀수 좀 촘촘하다 싶으면 땀수 키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봉틀 유지 관리하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늘 교체하실 때는 우측에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바늘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수동으로 하실 때 핸들 조절하시면 돼요. 나사를 손잡이 있는 요 조그만한 요 나사를 조그만한 드라이버로 풀어서, 풀 때 한 바퀴만 푸세요. 다 푸질 마시고 한 바퀴만 풀고, 가정용 바늘 HA 곱하기 1에 보통 1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얇은 바늘은, 얇은 원단은 11, 두껍다, 청바지다, 뭐 소음 많이 들었다 이러면은 16 쓰시면 돼요. 자, 윗부분이 평평한 부분을 뒤로 하게 해가지고, 뒤로 하게 해서 밑으로, 바늘을 밑으로 했다가 위로 올려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나사를 꼭 잠그시면 됩니다. 꼭 잠그시면 되고, 자, 재봉틀에 뭐 기름칠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이 재봉틀에는 그렇게 기름칠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처음부터 속 부분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자, 침판을 빼고 청소 같은 건 가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침판 빼시고 싶으면 이 레버를 꼭 눌러주면 빠집니다. 꼭 눌러주면 빠지고, 자, 빼서 북집 이렇게 드러내고, 북집 드러내고, 이 속에 보면 청소 이렇게 하시고, 청소 톱니 사이에 이물질 껴있으면 청소 이렇게 끄집어내서 청소해 주시고, 요런데 정중앙에 보면 기름 심지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름 한 방울 정도 한 방울 살짝만 하십니다. 살짝 하시고, 조립하실 때 북집을 이렇게 잡고 끼워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속에서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넣고 흔들어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거예요.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속에 넣어서. 그 다음에 좌측으로 먼저 끼우시고, 좌측으로 끼우시고, 동그란 거 여기에다가 동그란 거 2개 있는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타가닥하고 원터치로 끝납니다. 끝났죠? 네, 그렇게 청소하시고 기름칠 하시고, 그 다음에 68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좌측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 이 속 부분이 다 보이죠? 다 보이기 때문에 기름칠 원하시면 여기 재봉틀을 돌려보시면은 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클랑크라든가 이런데 피스톤처럼 움직이는 이런 곳에 기름을 미세하게 한 방울씩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전자장치가 있거나 전구가 있거나 불이 들어오는 쪽에는 기름칠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늘대만 내려서 여기에만 칠해 주세요. 여기 뚜껑은 굳이 안 여셔도 됩니다. 속 부분까지는. 근데 뭐 가끔 한 번씩은 열어서 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고, 자, 바늘대만 내려서 바늘대 쇠 파이프 위에다 한번 칠하시고 밑에 청소하시고 한 요 정도까지만 집에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 특히 이제 LR680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불도 전구도 6개나 들어있는 눈부심이 없는 LED 전구를 써서 눈도 편안하고 하루 종일 작업해도 눈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이런 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 일제 부품을 쓰고 만드는 거는 대만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엘라 대만 자사 공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이 엘라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타일랜드라고 태국하고 대만 공장이 바로 얘네 그 엘라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장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지사가 16개국에 있고 전 세계 한 130개 이상의 수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넘버 1 재봉기 브랜드 메이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5천만 대 이상 생산해서 세계 최고로 재봉기를 많이 만든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재봉기 연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또 재봉기 디자인 자체도 스위스에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튼튼하고 한번 사면 막 평생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대를 물려서 써주셔도 튼튼합니다. 기계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재봉틀입니다. 감사합니다.